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삼삼 1+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분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자, 김상 씨 모셨는데요. 이야, 이재명이가 아태엽하고 대북 송금 이거 있는데, 네. 과연 이재명이는 언제부터 북한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북한에 돈 보내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해야 자기가 대통령 된다고, 이거 문재인을 벤치마킹해서 그런지 DJ를 벤치마킹해서 그런지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재명 북한과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예, 요거 이제 요번에 이제 이게 제가 일단 글을 읽어드린 다음 기사를 띄우면서 보면 재밌을 거예요. 김사랑 씨가 쓴 글이에요. 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저는 요거를 이제 다 자료로 이제 모아 놔뒀었던 거 예전에 이제 5년부터요. 예, 이제. 네. 근데 이제 지금에서야 제가 이 추적했던 이 자료를 검찰이 가져가서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검찰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북 사업 야욕이 언제부터였느냐. 이제 검찰이 최근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대북 문건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제 뉴스예요. 이명박 정부 때에 국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우 문성군 있죠. 이재선 씨 그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너 문성군 아직도 만나냐?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우 문성군, 광노현 전 성남시 교육감을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이제 사찰해 왔었다. 이렇게가 돼 있어요. 그 2014년 지방선거 때 있잖아요. 배우 문성군이가 이재명을 적극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들은 지지를 하면 문성군을 바로 이렇게 자리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3D 쿠션으로 자리를 주잖아요. 문성군의 친척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남방 열사가 열이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성군 선배 어떻게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놈을 지지하냐. 실망이다. 그놈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선배가 더 잘하지 않느냐 하면서 SNS로 문성군을 저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던 문성군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정면 부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남방 열사의 존재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거 어처구니 없다. 이러면서 김부선 씨의 존재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다면서 이재명을 두둔하는 그때 당시 해명의 글을 썼어요. 오케이. 근데 그 기사로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4년에 10월 문성군의 형수인 정은숙이가 성남문화재단 이사로 내정이 돼요. 그때. 그 후 2016년 이재명의 성남 아트센터에서 10억 예산을 들여서 뮤지컬 금강 1894 공연을 해요. 이 뮤지컬 금강은 문화재단 이사인 정은숙 남편이 원작이라 70년 저작권 특혜 시비 논란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뮤지컬 금강 1894의 저작권은 통일맞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일맞이 재단이 그럼 누구 거냐? 야, 이거 수상하다. 통일맞이 재단은 문성근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통일맞이 재단의 이사장은 당시 이해찬인 거예요. 아하, 이거 봐라. 이거 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도 이해찬. 그리고 그 통일맞이 재단의 그 이사장도 이해찬, 이사는 문성군과 문성군의 형수 정은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서 2017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해요. 북한의 지방급 경제특구 현장 방문으로 자체 경제 협력에 물꼬를 뜨겠다. 아니,
지방정부가 느닷없이. 성남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그 위원장이 이재명이에요. 네. 7월 6일 정기협의를 통해서 그 대북 진출을 모색하기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사로 그냥 떡 뜬 거예요. 당시 성남시는 이를 위해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추진 주체로 재단 이사 장병화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성남시 대북교류 연구 용역을 발주로까지 해요. 당시 이재명은 중앙정부의 협력도 중요하나 지방자치의 교류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런 발언을 해요.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시는 이를 위해서 통일맞이 재단과 함께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제출하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금강 1894의 평양공원을 위한 남북실무 접촉을 제안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지 혼자 뭔데? 이날 회의에 이재명이 이제 위원장이었는데 그 부위원장인 이준석 전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와요. 그 김용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사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심의하고 의결을 해요. 그리고 2016년 이재명은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뮤지컬 금강 1894의 평양 공연을 다시 재추진하겠다. 왜? 이걸 왜 재추진하겠다고 그러냐면 그때 보수 정권이라 가지고 이런 거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은 누가 다시 오냐면 통일맞이 재단 이사인 이해찬이 참석을 해서 이재명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8년 11월 28일 이제 중앙일보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과 이해찬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이 뭐 어떻게 만나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화영 경기부지사라고 돼 있어요. 이화영은 이해찬 최측근이며 이해찬은 이화영을 이제 사석에서는 이비서라고 부르는 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이제 중앙일보에는 이화영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화영이가 이제 이게 말하는 그런 인터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게 이해찬과 이재명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이화영의 인터뷰 기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명박 당시에 이해찬이가 문익환 기념 사업 회장을 지내면서 그 악극 금강 가곡을 공연하려 했는데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었고 민주당 광역시장들조차 보수 정권을 의식을 해서 도움을 꺼렸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지원을 해준 거예요. 팍. 그때 이놈, 야, 이거 대단한 놈이네. 이러면서 이해찬이 강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시민운동을 했던 지금의 현 성남시장 신상진은 이재명의 별명이 싸움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꼼수의 대가라고 할 만큼 요령도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의 이제 대북 강경 정책에 남북 공연이 무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는 통일맞이 재단과 손잡고 평양 공연을 목표로 성남 아트센터에서 다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이걸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이 금강 1894 뮤지컬을 또 개최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과 이해찬은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2016년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1984년 정봉준 장군으로부터 시작된 동학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이 금강 1894는 동학혁명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빨갱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동학혁명을 좋아하는지 못하겠어요. 빨갱이들 그거 좋아해. 그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광화문에 횃불이 불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박근혜 탄핵이 시작될 때요. 그러면서 박정희의 대를 이어 박근혜까지 이 지긋지긋한 박씨 가문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요. 민중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을 만들어 그 혁명을 이행해야지 된다. 이 발언을 한 거예요. 1984년 시작된 동학민중혁명이 2016년 12월에 완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16년대. 이 자리에 누구누구가 있었냐면 이해찬, 문성군, 유종열, 그리고 민주당 김민희 의원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할 적에. 그런데 이 발언들이 지금은 다 부메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023년 지금 2월 7일부터 어떻게 됐냐면 최근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시가 작성한 이 성남비전 2020년 장기 종합발전계획 문건을 이걸 다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남북교류 사원의 취지로 이 동학농민운동 배경이 된 뮤지컬 금강 1894를 평양에서 공연하겠다는 계획을 위해 이해찬 통일맞이 이사장과 협력했다고 한 부분,
그리고 2017년 상반기 또 남북 공동 선언 기념일에 만수대 예술국장, 봉화예술국장 중 한 곳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당시 북한 공연은 박근혜 정부 통일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도 왜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2016년 12월 이재명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서 평양 공연에 동의해 실무 협의를 갖자는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지가 평양에서 그 답변을 받았는지. 그것이 촛불 민심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또 항의 성명까지 낸 거예요. 왜 이 정부에는 이런 걸 허락을 안 해주냐 하면서 이 새끼는 또 이제 대들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검찰이 지금 다 부메랑에 대해서 이걸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경기지사 당선 후에도 대북 사업에 계속 관심을 이어가면서 2019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평양을 방문하면 평양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해달라도 요청을 했다는 이제 쌍방울 김성태 진술을 확보를 했잖아 최근에. 그러면서 또 이재명 경기도는 2021년 DMZ 접근 지역에서 경기도의 미래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해찬이 대표로 있는 이화영이 설립한 동북아 평화 경제협회에서 연구 용역 발주를 주고 용역 보고서에는 남북 접경 지역 개발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화영은 자신과 이재명에게 제기된 대북 관련 사업과 대북 송금을 전면 부인하고 쌍방울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들이 지금 전부 다 있어서 이게 다 부메랑이 돼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씩 한번 보여. 네, 예, 그래서 봐주세요. 얘는 성남시장 당선됐을 적부터 이미 MB 시절에 국정원에서는 이재명을 좌편향으로 찍었어요. 문성근하고 요렇게 좌편향이 이제 심하다 이렇게 인사로 규정을 하고 사찰 활동을 벌여왔었던 거죠. 좌편향 미국 MB 시절에 사찰했었구나. 예, 그러니까요. 사찰만한 뭐에 날려버렸어야지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빨갱이 짓을 많이 했으면 사찰까지 사찰만한 했었겠어요. 뭐에 그때 그냥 보내버렸어야지. 그리고 이제 6.4 지방선거 때 문성근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로 적극 지지를 했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었어요. 이게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었죠.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4년 10월에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이제 정운수, 요게 이제 문성근의 형수죠. 형수로 이제 형수를 꽂아 넣어요. 그 다음 커트로 보여주세요. 문성근의 형수. 요거는 이제 없는 거. 그러면서 이제 김부선이 이제 문성근을 저격을 해요. 내 스캔들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놈을 지지하느냐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이거 쭉 올려봐 주세요. 참 이제 자기가 이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면서 문성근 선배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을 지지하셨군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하면서 여기 봐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제 그 놈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문 씨가 이제 19일 날 저 글은 기억하는데 참 황당하다.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김부선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주장조차 단 한마디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을 두둔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처구니 없다 뭔 소린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허언증 환자처럼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문성근 형수와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와 이제 통일맞이 금강 189사 이게 이제 동학혁명을 이제 한 이제 뮤지컬 금강을 이제 계속 이런 평양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재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렇게 이때부터 근데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북에 관심이 없었다. 이게 말이 돼요? 시장 때부터 이 짓을 하고 살았는데. 올해 12월엔 동학혁명을 완성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통일 기조 이러면서 계속 쭉 봐보세요. 여기에 기사에 좀 의미심장한 게 나와요. 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좀 올려주세요. 쭉 동학혁명을 하겠다 이러면서 해방이 되고 이러면서 이게 여기 봐보세요. 나 이 새끼가 좀 그 빨갱이 새끼 같은 느낌이 들. 네. 민중이라는 말이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민중혁명 이렇게 민중혁명이라는 거 봐보세요. 이재명 시장이 이런 발언을 해요. 네, 주사파들 단골 용어입니다. 민중혁명이 2016년 12월에 끝으로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뒤집어 엎어.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중이 주인인 나라,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런 발언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이재명이 한 발언이죠. 그 이해찬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봅시다. 이해찬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광화문 광장에 횃불이 불타고 있다. 이게 금강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동학혁명을 하는 그게 전국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듯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하라는 염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박근혜 탄핵이 그럼 어디서 출발됐는지 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를 이어서 박근혜까지 박씨 가문의 지긋지긋한 이 싸움에 완전 뿌리가 뽑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런 새끼들이 왜 그 김대지 북한의 김대지 그 산부자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 해요. 그거야말로 대를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강찬은 이게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2018년도에요. 여기 이제 쭉 나와요. 쭉 이렇게 쭉 봐보세요. 여기 이제 이화영의 이제 인터뷰 기사처럼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이렇게 쭉 봐보세요. 쭉쭉쭉쭉. 네. 여기 있네요. 이재명, 이해찬 연결고리는 이화영 경기부지사다. 이러면서 쭉 좀 더 올려가 보세요. 네. 쭉. 주로 이때부터도 북한 이슈를 많이 다뤘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조금 내려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주로 북한 이슈를 이해찬과 전화할 때 이재명을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이게 북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쭉 봐보세요. 이게 쭉 올려봐 보세요. 언제부터 친해졌나 이렇게 했더니 이재명이 이해찬에게 이재명과 오랜 인연이 있다. 이거는 이해찬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문익환 기념사업회장을 지내며 앞그 금강 가곡을 공연하려 했는데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조차 보수 정권을 의식해서 도움을 꺼렸다. 그런데 당시 기초단체장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지원을 해줬다. 이게 이 돈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2016년. 그렇지. 대장동. 모르죠, 그거는. 그때 뭐 시드 돈 막 마련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는요. 몇 년 있으면 대박 터진다. 돈 마련해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만배랑 뭐 그러면서 이때 작업이 끝나면서 친노친문이 전해철과 맞선다. 그러면 이런 돈을 받은 이해찬이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전해철이를 좋아하겠어요? 이재명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당연히 그러면서 이해찬의 줄을 잡고 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돈으로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 그렇게 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다 돈으로 그냥 다 포진을 하지 않았었겠나. 그러면서 친문이라고 하는 김진표나 이런 사람들이 다 힘없이 돈 없어서 장악하지 못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 난 내 생각에는 그래요.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재명 평양에서 뮤지컬 공연을 추진한 문건을 확보했다. 이게 이렇게 다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2020년 2월 7일 날 문건이에요, 이게. 23년 2월 7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인 거예요. 일주일 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체 제작, 이게 자체 제작한 거죠. 뮤지컬 평양 공연 계획 관련 문건을 확보를 한 거다. 뮤지컬 금강 1894 있죠. 동학농민운동 배경, 작품 기반이 된 가극 금강, 평양 공연을 자꾸 하려고 한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너가 이렇게 시장 때부터 왜 이 짓을 해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다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내가 북한하고 관련 없다는데 이거 이렇게 다 버짓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과 나는 관련이 없다. 쌍방울 저기하고 관련이 없다. 나 북한 모른다. 모를 수가 뭐 있어요. 북한은 퍼주지부터 그때부터 난리가 났는데. 그렇지. 이게 검찰이 바보가 아니에요. 벌써 그때 당시 문건들을 지금에 와서 다 싹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여보세요. 성남 이게 지금 이거 2월 7일 날짜 이거 기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이해찬도 같이 옵션이에요. 이재명, 이해찬과 평양 뮤지컬 추진 성남시장 때부터 대북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자신들 이제 부메랑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죠. 네, 그리고 봐보세요. 이재명이 아태협, 대북사업, 경기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 시장 때부터 그 짓을 하고 싶어 난리가 났는데 도지사 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 내에서도 민주당의 좀 이낙연 계열 쪽이나 이런 애들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안 되니까 조폭 이용해서 쌍방울 돈 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것도요.
그래서 이게 대북 송금과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언제부터 이게 했냐? 이거는 이제 2005, 6년 이게 얘가 그때 그랬잖아. 야, 그 이재선 씨가 그랬잖아. 야, 너 뭐 정동영한테 붙었, 아니 뭐 정세균이한테 붙었다가 손학규한테 붙었다가 뭐 무슨 뭐 누구한테 붙었냐? 이게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이었을 때 2005년도에 이게 평양에 갔을 때요. 평양 간 거예요. 이거 평양이요.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정동영 백으로 간 거죠. 평양 이제요. 평양 공항인지. 평양 공항에 탁 가가지고 사진 찍고 김일성 지가 다 찍은 거예요 여기다가. 요게 수상해요. 이런 것들요. 이렇게 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것도 왜 여자들하고만 작년에 평양 갔다가 찍은 사진들이다. 2005년도에 찍었다는 사진이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나 이거 제일 수상하더라고 이거. 이거 의모씨는 이거 술들이 왜 있을까요 이거? 이거 봐요. 자, 이 사진 자 봐. 술들이 있고 미모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편안한 복장이에요. 추리닝 같은 거 이제. 이거 잘 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안한 복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북한은요 이런 유력 인사들 오잖아요. 그럼 작업 들어갑니다. 공작. 그러니까. 미녀 공작이 들어가요. 이걸 술 먹이고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다음에 무슨 나체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약점을 딱 잡아서 어떻게 북한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터뜨려? 사진 까? 이런 이재선 씨가 항상 엮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선 씨가 맨날 그랬잖아요. 가능성이. 지가 선빵 날렸잖아요. 형님은 나를 간첩으로 얘기했어요. 여인을 북한에 붙여줘요. 저렇게. 저 뒤에 조금 작게 해봐요. 좀 작게 조금 작게 해봐요. 저 술이 저렇게 술병들이 왜 있냐고요? 여기다가. 저기 왜 있어? 저 봐, 저. 야, 옷은 이것도 이게 엄청 편안한 옷이잖아요. 수상하더라고 진짜. 여자들하고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자들보다도. 술병이 잔뜩 있고요. 그러니까. 술병이 한두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이재명 추리닝 바람에 야. 이 코인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게 코인이 분명 문제가 될 거예요. 요거 이제 2023년 2월 13일 기사예요. 이재명 대북 코인 우회 상장 의혹이 있다. 1300% 폭등하는 잡코인 됐다. 이 코인도 분명히 이거 아태앱에서 발행한 코인이요. 이것도 분명히 내가 그랬죠. 이거 성태가 좀 있으면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보수의 아버지가 돼서 아마 태극기 부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태가요. 태극기 집회 안 나오겠어요? 이봉규 TV 출연. 여기 이봉규 TV 출연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아니 이제 얼마 생 양아치니까 내가 얘기했죠. 성남에서도 조폭들이 얘를 생 양아치로 생각을 해요. 아 조폭들이. 조폭이 생 양아치로 생각할 정도면 말도 안 거 아니에요? 야 조폭이. 조폭 성남의 그 국제파 애들 그 걔네들도 뒤통수 쳤잖아요. 네. 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 쌍방울 김성태 뒤통수도 친 거죠. 이재명과 이화영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에 이제 배신감을 이제 들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김성태가 이거 좀 봐보세요 이렇게. 열받는 거야. 이제, 너 내가 보낸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나한테 이제 내 거 내복 한 번만 샀다. 그리고 발뺌을 하면서 나한테 독박 씌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열이 딱 받은 거예요 이제 김성태가. 그래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던 이 김 씨를 너 와라. 그러면서 다 불어라. 이렇게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왜냐? 김성태도 쫄심이 있죠. 키가 190이 넘는데요. 체격 좋더라고. 체격도 좋잖아요. 한 방이면 끝나. 존만한 새끼 자꾸 거짓말하니까. 이재명 한 방이면 끝나. 존만한 새끼 자꾸 거짓말하고 모른다 그러고 자꾸 쫀심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열받지. 귀도 자르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럼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이제 이게 좀 보시면 이게 정진상인데 이거 형하고 이제 이재명 부인하고 이제 통화 쪽이 그러잖아요. 그 정땡땡이가 이제 이 정진상 누구야 말지에서 왔지 간첩 새끼 막 이러면서 이재명 주변에 있는 놈들이 간첩 같은 놈들이 많았었다. 이미 이때부터 그러고 있었잖아요. 김성태가 봐보세요. 김성태는 그 돈에 대한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네. 왜 불법 사첩으로 컸으니까. 그렇지. 방북비 대납 적발될 거를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왜? 이거 대북 송금은 위험하지. 조폭도 자기가 딱 위험하다고 한 거야. 그 조폭이 더 잘하지. 애들은 돈을,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뭐랬냐?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아. 우리 덕분백 있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쏴줬더니, 이재명과 이해찬 이게 다 뒤에 백이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모친상에 대리 조문까지 가고 직접 가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조문까지 갔던 사이인데 꼬리를 자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나는 돈은 돈대로 잃고 서로 모른다고 나를 독박시면서 나를 간첩으로까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금고지기가 와서 다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모르쇠의 배신감. 금고지기한테 열받은. 금고지기가 뭐예요 이거. 이게 제일 핵심 아니야 이 그렇지. 금고지기가. 돈 흐름을 다 적어놓고 그럼요. 자 영수증 그다음에 녹취 다 해놨을 텐데 그렇죠. 이게 박살났어, 이제. 압송된 쌍방울 키맨. 네. 이 금고지기가 키맨 아니에요. 다 불어라고 김성태가 여기 이제 명령했다는 뭐가 거 나와? 아니에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수사도 물꼬를 틀까? 아, 그럼 나오지. 이게 이제 다 나온 거예요. 다 불라고 하니까 걔가 온 다 거예요. 나오는 안 오다가 왜?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그리고 당장 와.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조폭들이 북한 수법하고 또 비슷한 게 저 영화 내부자들 봤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완전히 너고 나고는 한 몸이라는 거를 저거 해요. 그러니까 우리 범죄를 같이 줘.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몇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냥 난리 있죠. 생난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생난리를 치는 걸 영상을 찍어놓고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배반을 하면 그걸 틀어서 아주 매장을 그 시킨다고 지금 그거. 두 명이 왔잖아. 금고지기하고 비서하고. 그러니까. 그 비서가 지금 대포폰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거기 뭐가 거기에 나올지 영상이 모르는 거야. 나오고 이제 녹취 나오면 거기에 여자와 관계 이제 뭐 접대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비서가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포렌식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극 중요한 거죠. 협조하라고 김성태가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포폰에서 하하 내부자들의 그 6개, 장면 6개. 나오고만 대포폰. 이제 그리고- 이판 사판 가자 나온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비서가 검찰에 증언하기로 여기에 이 대포폰 중에 요거는 김성태 회장님이 직접 쓰신 대포폰입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한 거예요. 그 뭐 다 이제- 대포폰에서 다 나오는 이제 거야. 나온다 이거죠. 다 나옵니다. 나를 그 간첩 아니. 조폭도 모자라서 그 간첩죄까지 뒤집어 쓰게 요즘에 생겼는데. 휴대폰은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 예. 영상. 왜 영상 여기 나와요? 카메라가 있다니까. 이걸로 그래요? 다. 아이고 참 영화 내부자들 봤어 안 아, 봤어? 나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 술병에 예. 로얄 살루트 술병에 그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걸 다 찍어버리잖아. 예? 그럼 아이, 되게 이게 다 나올 수 났어, 있겠네요. 이거. 아 북한에서 그 여자 미녀를 붙여서 추리닝 바람에 저기 저 술병이 잔뜩 나오고 그거 저 이재명이 그냥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술 안 먹어 여자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이쁘십니다 하고 먹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미처 모르고 자 카메라 돌고 있는 거 모르고 녹취 돌고 있는 거 모르고 거기서 실수했다면 야 모릅니다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실수했다면 이제 북한에서 이재명 딱 약점 딱 잡고 그냥 까불지 말어 이렇게 나와. 경기도 공간 아시죠? 예. 굿모닝 하우스. 거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죠? 이 새끼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의사들이 이재명 엄청 싫어하는 게 수술실에 CCTV 그거 설치하자고 이거 해가지고 네. 의사들 반발 엄청 났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인권 침해 대 소지가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 뭐 CCTV 내가 항상 얘가 떠드는 거는 전부 돈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CCTV 업체에 누구한테 몰아주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야, 이 새끼야. 내 CCTV 영상도 안 내주는 놈이 뭘 설치한다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내가 했는데 근데 웃기는 게 여기 납치당할 때 그 CCTV. 예, 그거 내가 그게 성남시에서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안 내주는 놈이 그렇지. 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집에나 설치해라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굿모닝 하우스 있죠. 그거를 할 적에 거기에는 CCTV를 다 없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얘가 그 자기 족보가 없으니까 그거를 포섭을 하려고 거기를 굿모닝 하우스로 다 초대를 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핸드폰 다 놓고 가게끔 했었다는 거예요. 찍을까봐. 그거 다 놓고 가기를 해가지고 다 놓고 자기 것도 다 놓고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들은 거예요 이거 뭐라는데 얘가 이게 말 화술이 뛰어나잖아요. 누가? 이재명? 그렇죠. 화술 뛰어나지. 내가 당신한테만 시간 내주는 것처럼 다 그러는 그런 거예요. 친구구나, 또. 이 도지사가 나한테만 시간 내주는 것처럼 그럼 하면 뭐 또. 이게 뭐 국회의원도 야 이 핸드폰까지 다 넣으면서 이거 하나 안 들었다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야 감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봤더니 씨발 이거 될까봐 그렇지. 야, 너 그렇게 야근 놈인 거예요. 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북한에서 왜 미녀들이 술병과 추리닝 바람에 그렇게 했을까? 그다음에 김성태 조폭인데 그냥 그 대포폰에 아이고 안부 인사만 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사진이 있는지,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무슨 영상이 있는지 영화 내부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개봉박두입니다. 아이, 갔어. 김성태가 이제 골로 보내는데.